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미 연준이 트럼프의 적극적인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5년에 연준의 스탠스가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어떤 선언을 한 건데, 지난주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에 나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완전히 제재하는 듯한 그런 블로킹을 친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한 그런 어떤 기색이 역력하고요.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는 경제 기조가 굉장히 좋은 골디락스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가 부분에서 뭔가 상당히 좀 쎄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앞으로 상반기가 지나면서 미국 전체 물가가 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금리 부분에서 트럼프와 연준의 파월의 엇갈린 방향이 계속 지속이 될까? 당연히 물가 부분, 인플레이션이 이 트럼프 집권 내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하행선,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려 할 거고요. 파월은 상행선, 동결 내지 다시 금리를 고금리 방향 쪽으로 말머리를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2월 미국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의 결정판이 방향을 제대로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미국 기준금리 추이는 4.5%, 0.5%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0.25 스몰 컷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동결 수순으로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상반기에는 적어도 단 한 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동결이 굉장히 우세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월가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역시도 미국 경제의 가장 내재한 위험으로서는 미 정부의 재정 적자, 대체적으로 4경 5천조에 이르는 어마무시한 이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전히 안개 속이란 얘기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이 개입해야 하는 모든 어떤 리스크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비용 문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반작용에 의한 영향 때문에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을 짚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82%로 점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아주 매파적인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은 이렇게 환율과 금리 부분에서 이제 엄청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의 도미노 관계죠. 미국 쪽의 어떤 분위기가 앞쪽에서 딱 쓰러지기 시작하면 쭈르륵 하고 그게 파도처럼 흘러가다가 결국 한국의 환율 시장, 환율이 폭등할 수밖에 없고, 금리 역시도 고금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굉장한 체감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부동산 시장은 지금의 대출금리 완화 스탠스 충분히 다시 리셋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변동금리 부분에서 지금 가상금리를 살짝 낮춰서 시중은행이 금리를 좀 조정할까 싶은데, 지금 미국발 기준금리의 어떤 동결 스탠스가 확고하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중은행 금리 역시도 계속적으로 경조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완전히 고금리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아파트 시장 침체기는 지금도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진다는 그 말처럼 금리가 높으면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 어떤 분위기를 딱 지지해주고 있는 단편적인 사실이 바로 환율인데요. 지난주에 1427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환율 이제 제대로 잡히겠구나 라는 전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웬걸 이번 주 들어서면서 1440원까지 치고 오르더니만 연휴 끝나가는 시점부터 지금 말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1454원까지 올라섰어요. 이런 추세라면 이 12월 달에 환율 폭등이라는 어떤 그 그림자 어른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1480원, 1500원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봐도 108.16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할 것 없이 벌겋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건데, 이렇게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움직이질 않는 그런 어떤 방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달러 강세화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금리 낮춰서 달러의 어떤 강세를 좀 막아서 수출을 좀 우회적으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계획이 좀 뒤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고스란히 한국 시장은, 특별히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은 환율과 금리라는 이 샌드위치 속에서 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이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최근 하락 아파트 서울 일주일 상간의 거래, 실거래가 내역 없습니다. 지금 백지 상태죠. 완전히 뭐 칠판에 분필 글씨를 싹 지워버린 것처럼 거래 현황이 등장하지 않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거래는 지금 완전히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썰물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 거래량 지금 뭐 거의 절벽 수준이 아니라 소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전에는 뭐 거래량이 거래가에 절대적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거래가가 굉장히 고점에서 찍는 거래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어도 거래가는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만큼 거래가도 뚝뚝 떨어지는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이렇게 수요가 돌지 않는 상황, 보일러가 잘 돌아야 좀 따뜻한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자체, 매수세가 돌지 않는 상황은 점점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고, 더욱더 매수세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집주인들은 2월에 본격적인 투매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본전도 못 건지고 집을 못 팔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팽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격을 던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택가격 심리지수 서울만 보더라도 뭐 160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3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매수세가 죽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강남권 역시도 뭐 거의 180까지 치솟았던 주택가격 심리지수가 지금 3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바닥을 찍고 있다는 얘기고, 강북권 역시도 똑같이 동반해서 매수 심리가 깔아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160선까지 갔다가 지금 33.8을 기록하고 있죠. 매수세가 이제 관망을 넘어서 완전히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를 정도로 지수가 아주 형편없게 가라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권 주택가격 심리지수 역시도 125.7에서 지금 25선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아연실색할 만큼, 과연 한국 부동산 시장 맞나 싶을 정도로,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화랑이었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지금 뭐 붕괴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25까지 갔던 주택가격 심리지수가 26.1까지 또 거의 뭐 100 이상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매수 심리가 역대급으로 저공비행하고 있는 까닭, 첫 번째, 신축에서는 분양가가 높다. 그리고 구축에서는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랐다. 고점 인식에 대한 이 피로도를 넘어서 거의 진절머리 쳐질 정도로, 그만큼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툭 튀어나온 게 지금 집값이라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죠. 굳이 뭐 신축으로 고점에 묶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골로 갈 수가 있어요. 구축은 또 가만히 기다려보면 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서 진입이 좀 용이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돼 있고요. 주거 가치는 이제 뭐 차익이 아니라 차선이 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내가 내 집 마련을 좀 서두르지 않고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플랜 B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디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버티기만 한다면 내가 깃발 꽂을 수 있다라는 심리가 점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파트 거래량 지금 보시면 12월 달 3,076건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오늘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인데 1월 달까지 카운터가 되는 지표가 12월 거래량이죠. 3,076건. 지난달 11월도 3,355건으로 줄어들었는데 더 줄어드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자본 자체가 유입이 차단돼 있고 유출도 어떻게 해서든 탈출장을 만들어서 차익을 얻고 나가려 해도 여의치 않는 정말 자본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고스란히 지금 뭐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오늘 코스피 시장 2511선을 지금 찍고 있는데 외국인이 7878억 정도를 지금 빼고 있습니다. 아유,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되다간 오늘 하루 1조가 빠져나갈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정신없이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추세는 지금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 달에 특별히 1월 이제 말에서 2월 초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외자가 빠져나가는 현상은 한국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해외 자본 유출도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급속도로 한국 경제 자체의 근본 체력은 지금 고갈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집값이 나락간다는 설정, 이모저모 다 따져볼 때 더 이상 희망 고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시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정상가로 집값이 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지금 뒷걸음질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2년 내 지금 최저치를 찍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상당 부분 차이가 많이 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5.88 정도로 좀 상승세에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20 정도로 거의 수직 하강할 정도로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여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대표급 기업들의 해외 자본 유출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 한국의 전체 경제에 외자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서 삼성전자가 HBM3 8단 엔비디아 공급 승인을 얻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왔지만 이것도 좀 찝찝한 그런 어떤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미 SK하이닉스는 HBM3 16단 제품 샘플을 선보이면서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어마무시 세계를 선도했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8단을 공급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단면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지금 이 주식 종목도 지금 52,400선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딥시크 충격, 그러니까 중국의 AI 반도체 기술력 때문에 나스닥도 좀 출렁거렸고 SK하이닉스 역시도 지금 출렁거리는 추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다우와 나스닥, S&P 500 역시도 살짝 보합적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1월 달에 상당 부분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완전히 지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어떤 형태로 가고 있죠. 미국 증시는 정말 트럼프라는 새로운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을 무색할 정도로 지금 약부합으로 가고 있고요. 가뜩이나 가상화폐 시장 역시도 주춤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장을 떠나는 국내 자본, 해외 자본의 이런 이 나스닥의 파킹 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폭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2월은 어찌 보면 1월의 어떤 보합세를 이겨내고 다시 금융시장에선 획기적 극적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금융시장을 살려야 하는, 경기 부양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살려야 하는 그런 이 초장의 어떤 판가름을 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또 다른 어떤 정책들로 통해서 금융시장이 다시 반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주춤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1억 5,800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억 6천을 찍고 1억 7천, 2억까지 가겠다라는 이 속도감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고요. 리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도지코인 그리고 스텔라 루멘 역시도 조금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본은 비단 금융시장뿐만 아니죠. 한국에서는 건설업계 역시도 투자는 고사하고 자체 현금 조달할 그런 어떤 상황도 어려울 판이니 새어나가는 자본의 흐름은 공급과 수요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위기를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이 실적 부진으로 2조 원 규모의 회사채, 기한이익 상실이죠. 이게 만기가 돼서 돈을 금융권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만기 전에 돈을 다시 빌려간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기한이익 상실인데 유동성 위기였는데 롯데가 롯데월드타워를 6조 원 규모의 담보를 제공하면서 회사채 신용도를 끌어올릴 정도로 상당 부분 유동성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이 우발 채무를 3조 정도 줄였다고 해서 그룹 유동성 위기에 고군분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 자체의 재무적 부담이 상당 부분 커졌다. 최근 유통과 화학 부분의 실적 부진에 따라서
롯데그룹은 비주력 사업 정리와 자산 매각 등등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자체들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롯데그룹 위시에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업황의 상황 속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은 고스란히 그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가는 자본 비단 한국의 금융시장뿐만 아닙니다. 건설업계 역시도 투자는 고사하고 자체 현금 조달 어렵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새어나가는 자본의 흐름은 아파트 시장 앞으로 직격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한 발 앞으로 가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한 발 조금 뒤로 물러서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건설업계도 상당히 지금 어렵고요. 지금 아파트 시장 자체도 지금 뭐 거래가 거의 뭐 절벽 수준이 아니라 손절을 칠 정도로 완전히 증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가 상당 부분 아주 견조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어떻게 해서든 금리와 환율 사이에 삐집고 나오려는 그런 노력도 뭐 헛될 정도로 굉장히 아파트 자산 가치 시장은 어려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 높겠습니다. 그러니 잘 들여다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시면 골든타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빠브랑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